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일, 컨텐츠를 만들고 크리에이터로 우리가 크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공장에서 기계처럼 하는 일은 아니죠.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거 조립하고 이거 조립하고 이거 조립해서 이 시간이 끝났다. 난 몇 시간을 일했으니 시간당 얼마를 딱 받고 마무리하자. 자, 내일 또 오면 또 몇 시간이 지났으니 그 시간에 나는 얼마의 또 결과를 얻는다. 이런 류의 기계적인 일은 아니죠.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일이고, 매뉴얼로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하면 4번이 나오면 끝.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에서 이런 걸 좀 배운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오늘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명확하게 본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음악이 하고 싶어서 막 음악 하시는 형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 형님들, 가수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음악 배우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죠. 제가 그때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스 있게 카피해서 만든 작품은 결과가 빨리 나오는데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진심으로 오리지널을 담은 작품은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데 되게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섞어서 중간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케이스별로 느끼고 배웠던 걸 조금 정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카피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0년대까지, 아니야 조금 더 가서 200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는 99%가 거의 카피 베이스거든요. 왜 우리도 한때 9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서태지가 천재인 줄 알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자기 그 표절십이 계속 나올까봐 리메이크 허락도 못 해주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서태지가 2000년대까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그게 다 센스 있는 카피 베이스거든요. 조금 예의상 센스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함께 넣어준 거예요. 카피 베이스로 했던 작품들이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와요. 그런데 뒤끝이 되게 안 좋았던 게, 제가 아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알만한 가요제에 수상곡을 쓴 형님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 표절 시비로 방송에 못 나왔어. 가요제까지만 딱 나오고 끝났어. 그런 곡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카피 베이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그 곡을 그 형님이 쓰실 때 제가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우리 집이었고 그 건반도 제 건반이었거든요. 근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결과는 너무 잘 나왔죠. 빨리 나오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형님의 지인을 알게 돼서 그 형님한테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건,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곡을 쓸 수 있고 울림이 있고 와닿는 가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형님한테 내가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 형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사랑했고 아꼈던 그 감정을 떠올려라. 또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떠올려라. 그것도 없다면 앞으로 누군가와 사랑할 것을 상상해봐라. 그 감정을 상상하고 느끼면서 회상하면서 건반을 누르고 멜로디를 떠올리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입혀봐라. 그걸 가사로 적어보고 그러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그 형님의 곡을 저는 직접 들었었는데 정말 곡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나 지식 전달 또는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채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잘된 컨텐츠의 카피 베이스를 너무 많이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 건 줄 알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남의 것들을 흉내내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다. 그거는 공부하고 연습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나의 메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걸 만들어가는 일종의 과정 같은 것들이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나는 그분 거를 카피했는데 그 사람은 누굴 걸 카피했어요? 그 사람은 거를 또 카피했겠지? 그럼 그 사람은 또 누구 걸 카피한 거야? 어느 누군가는 또 그거를 또 자기 걸로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그걸 가져온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유튜브라는 잡이 카피 페이스트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하고 쉽고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되던데 나는 이게 요즘 다 정지 삭제로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심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심이라는 건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담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진심인 것 같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한테 뭔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뭐 어머니가 됐든, 나의 자식들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내 연인이 됐든, 내가 제일 아끼는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 없으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 나 스스로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남긴다면, 이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제품을 만약에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금 설명하는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되게 느끼거든. 그거를 하는 사람도 영혼이 없으면 보는 사람도 영혼이 없어 보여요.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어? 나도 싫으면 남도 싫거든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든, 그게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정보 지식이 담기던 동물 채널을 하든, 브이로그를 하든, 정말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다면 표현 하나, 단어 하나 내가 이해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냥 던져놓고 뭐 유행 따라, 알고리즘 흐름 따라 뭐 알아서 걸리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영상 올릴 때마다 본인도 영혼이 없잖아.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다 보면 이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되게 아끼는 내 친동생,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내 여동생을 되게 아껴.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도 내가 챙기고 해가지고 내 여동생을 내가 되게 아끼는데, 여동생이 만약에 마이크를 사려고 해. 그러면 내가 그 마이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마이크를 추천하고 소개하려고 할 때 그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아끼는 내 여동생한테 마이크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내 아들이 있어. 그럼 내 아들에게 진짜 돈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하나가 컨텐츠의 진심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잘 나가는 영상 컨텐츠 컨닝은 하지만 답안지는 조금 다르게 쓰세요. 에이, 우리 그 수준은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안 먹힌다라는 게 요즘 전체적인 유튜브 통계들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유튜브 말고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살면서 느끼지 않나요? 뭔가 좀 쉽게 갖고 뭐 좀 미안하지만 내가 세치게 할게요 라든가, 노력은 적게 했지만 가져가는 건 맞네, 좀 찝찝하지만 나도 살아야 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뭔가 그런 것들은 항상 뒤끝이 좋았나요? 진리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 뒤끝 좋은 경우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문제없이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다 수학, 과학으로 접근했던 유튜브에서 감성, 감정, 진심의 정도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만족이란 형태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결과로서 데이터 수치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유튜브 영상 만들고 올리는 일을 수학으로, 과학으로, 데이터로 그걸 첫 번째로 두고서 접근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전 세계에 있는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건 내 진심의 DNA만 다른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지만, 물론 썸네일 제목 초반 도입부 30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1번은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될 채널이 갑자기 되거나 될 채널이 그걸 안 해서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게 왠지 첫 번째였으면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여야만, 공식 같은 게 있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거든.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그래서 한번 잠깐 옛날 생각을 하다가 인상 깊게 느꼈던 배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를 내가 좀 이해하고 그걸 유튜브에 한번 응용해 본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영상을 올려도 내 진심의 DNA가 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고 자막을 만들더라도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잘 됐으면 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걸 남겨줘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 자막을 어떻게 만들까? 대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껴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겁니다. 그 외 교수님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죠. 책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이 약한 자기 이론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책 내시고 논문 쓰시는 교수님들 말고는 솔직히 다 민폐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자기 이론을 일관되게 끌고 오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은 정말 나중에 교과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는 컨텐츠를 찾아서 센스 있게 카피하는 게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좀 됩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진심의 DNA를 묻혀서 나온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잘 된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 진심의 DNA가 묻어있는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계속 많이 오래 가져가야 내가 남들이 베끼고 싶은 콘텐츠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열심히 뭐 컨닝해서 안 걸릴 만큼 열심히 베끼는 걸 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게 뒤끝이 좋을 수 있을까요? 뒤끝이고 뭐고 결과 다 좋고 뭐 뒤에 실버 버튼 한 3개 붙여있고 뭐 이러던데요? 그거의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삭제 정지 뭐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 채널이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오래냐? 3, 4년, 4, 5년? 짧아야 3, 4년, 4, 5년이잖아요. 길면 10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 내 진심의 DNA를 묻힌 컨텐츠들이 쌓여야지 그 중에 잘 되는 컨텐츠가 나오겠죠. 그 컨텐츠들을 남들이 참고할 만큼의 컨텐츠가 되는 거지. 내가 그 3, 4년, 4, 5년 동안 안 걸릴 만큼 컨닝해야지 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뒤끝 좋을 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채널을 세 자릿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100개씩 하시고 막 이런. 핸드폰 한 50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 클릭팜이라고 그러죠? 인도인가 어디 가면 조회수 올려주는 공장 있잖아요. 전화기 100대 갖다 놓고 이 영상 조회수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다 눌러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카피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 하는 부업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큼 쉬운 일로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뒤끝은 100%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좋은 컨텐츠란 뭘까? 여러분들과 내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 진심의 DNA가 묻어야 유니크하고 개성이고 독창적인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진심은 뭐냐? 어떤 장르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이걸 전달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남의 것 따라하지 말고 내 걸 진심으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번 리프레이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64일 차인데요. 다 잘 되고 계시죠? 오늘 작업하고 계시는 영상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길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